자, 출발해 볼게요. 자, 변곡점의 정의부터 우리가 할 건데,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만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기하나 확통도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2'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입니다. 이 2'의 부호가 뭘 결정하냐면 F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합니다. 2'이 양수예요. 일단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우리 왜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프라임이 양수면 누가 증가했어요? F가 증가했죠. 그래서 프라임이 양수면 F가 증가하는 것처럼 얘도 2'이 양수면은 누가 증가하냐면 프라임이 증가해요. 그리고 프라임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F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뜻이 돼요.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2'이 음수가 되면은 프라임이 감소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이 감소하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F가 위로 볼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2'의 부호가 양에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에서 바뀌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 바뀌는 지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 바뀌는 요 지점, 요런 게 변곡점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2'이 음에서 양 바뀌는 지점, 그러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런 지점,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변곡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변곡점이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연속이면은 그리고 부호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0인 지점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언제 변곡점 존재한다? 2'의 그래프가 x축을 관통할 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3차 함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차 함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변곡점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작은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3차 함수는 변곡점이 몇 개 있다? 유일해요. 유일하고 모든 3차 함수는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 한번 2번 미분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2번 미분한 것이 언제 는 0되냐 찾아야 되죠. 언제 0되냐 찾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x가 마이너스 3a분의 b 여기가 되고,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변곡점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몇 차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1차식이잖아요. 1차식. 1차 함수.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무조건 관통하고 유일하잖아요. 무조건 관통하는 지점은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좀 편의상 내가 얘를 그냥 P라고 한번 둬볼게요. 이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요, P, FP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보여주면 되는 거 맞아요? 지난번 그 점대칭 함수의 식이잖아요. 그냥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보여주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빠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쓰지는 마세요. 변곡점에 관한 대칭이다를 보여줄 때 일단 2번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3a분의 b, 여기가 변곡점인데 얘를 P라고 치환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FP가 되는 거예요. 3AP 더하기 B가 0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쉬워요. 여기서 양변에 3A 곱한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넘긴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실제로 이거 하는 거예요. F의 P-X에다가 F의 P 더하기 X를 더했을 때에 정말로 2배 FP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넣는 거예요. 써서 예쁘게 묶어주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세요. 요게 FP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건데 굳이 여러분 이걸 뭐 증명을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뭐다 그냥 그냥 변곡점에 관해서 대칭이 되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그래프 3개 있죠. 극값 2개인 거 하나. 프라임은 0이 하나 있는데 극값이 없는 거 하나.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증가하는 거 하나. 이 3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변곡점이다.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변곡점이다. 보통 이 경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잘 받아들이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칭이에요. 프라임이 0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놓고 좀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간단한 이해 하나 봐드릴게요. 이게 이제 언제적 문제냐면은 2021년 9월 모의평가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통 사람들이 5번 문제를 오답을 잘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뭘 해주면 돼요? 변곡점 체크해서 변곡점에 대한 함수값, 변곡점에 대한 함수값에다가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얘가 무슨 느낌과 비슷해요? 등차 중앙의 느낌과 상당히 흡사하죠. 센터를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뭘 해주면 끝인 거냐면 이거는 그냥 어디가 변곡점이에요? 마이너스 3a 분의 b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혹은 2번 미분행해서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언제가 변곡점이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변곡점이 돼요. 또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요게 3을 앞으로 빼잖아요. 3 빼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잖아요. 세근의 합의 나누기 3이에요. 얘가 세근의 합의 나누기 3이라고요. 잠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은 근과 계수관계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걔를 3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거기에다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인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게 귀찮은데 그거보단 차라리 그냥 생으로 구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뭘 알면 편하냐면은 조립제법 쓰면 편해요. 나머지를 구하는 게 곧 함수값을 구하는 거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2분의 15가 되었으니 2배 해주면 정답은 얼마? 15 정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칭 구조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쓸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딱 마주쳤을 때 쓸 수 있어야죠. 그게 개념을 내가 완전 내 걸로 만든 거니까. 네. 지금부터 중요해요. 두 번째. 자, 별표를 4개를 박을게요. 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마이너스 3a분의 b라 그랬죠. 3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의 세근의 합이다라는 얘기 맞아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뭐다? 3분의 1의 세근의 합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왜 3차 함수가 딱 나오면요, 변곡점부터 빨리 찾아라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요? 세근의 합이 3이네? 그럼 변곡점은 1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세근의 합이 3이구나. 그러면 변곡점은 1이다 이렇게. x의 세제곱 빼기 5x 플러스 7. 2차가 없어? 없다라는 말은 세근의 합이 0인데 세근의 합이 0이라는 말은 변곡점이 0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이렇게 홀수로만 돼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함수라 그래요. 그 기함수가 위로 7칸 올라간 거잖아요. 원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녀석인데 위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7 대칭이다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빨리빨리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근의 합은 뭐다? 세근의 합은 3 곱하기 뭐가 돼요? 변곡점의 위치가 되는 거죠. 변곡점의 x좌표.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변곡점은 대칭점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변곡점은 모든 3차 함수의 점대칭점이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나죠? 세근의 합이 3 곱하기 대칭점이다. 약간 무슨 느낌 나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 합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랑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했어요? 센터를 개수만큼 곱했잖아요. 맞아요? 센터를 개수만큼 곱했잖아요.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센터, 대칭점을 개수만큼 곱했더니 세근의 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그 위치가 간격이 일정해서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좌우의 간격들의 합이 같다. 이걸로 가요. 좌우의 간격들의 합이 같다. 잠시 뒤에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변곡점은 여기 있어요. 변곡점이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요 실근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센터를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세 개의 합은, 얘네들의 이 세 개의 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센터를 3배한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의 합이 3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돼주면 되겠어요? 6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의 합이 3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 다음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이걸 잘 보세요. 좌우들의 간격들의 합이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랑 비슷하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 간격이 등차 수열이란 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센터인데 이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들의 간격들을 보세요. 자, 보세요. 얘 지금 왼쪽으로 몇 칸 갔어요? 한 칸 갔죠? 얘 몇 칸 갔어요? 4칸 갔어요. 맞아? 그럼 여기 한 칸 갔고 4칸 갔으면 도합 왼쪽으로 몇 칸 갔어요? 5칸 갔죠? 그러면 좌우 대칭 밸런스가 맞으려면 얘가 어떻게 돼줘야 돼요? 여기로부터 몇 칸 가져야 돼요? 5칸 가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빨리 보면 좋냐면은 센터를 기점으로 좌우의 어떤 것들이 간격이 얼마인지 빨리 보는 거예요. 한 칸, 세 칸, 한 칸, 네 칸, 다섯 칸이네. 그럼 여기도 다섯 칸 이렇게. 그러니까 6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좌우들의 간격들의 합이 같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등차수율의 합의 구조랑 비슷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 어딜까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 접근해 볼게요. 이게 나중에는 비율 관계까지 넘어가서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점. 이 세 근의 합이 뭐가 돼주면 돼요? 센터의 3배 돼주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죠. 중근이니까 근을 더하라 그러면 얘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2번 더해줘야 돼요. 중근 2번 더하잖아요. 우리가 왜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완전제곱식이라고 해서 중근 가진다고 해서 두 근의 합을 1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두 근의 합은 2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잖아요. 왜 2겠어요? 중근이니까 1을 2번 더하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근을 2번 더하라는 얘기예요. 2번 더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중근이기 때문에 몇 번 더해줘야 돼요? 2번 더해줘야 돼요. 거기에다 뭘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센터의 3배 3이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마이너스 1이죠. 되셨어요? 되셨어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 세 근의 합이 3변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보면 두 번째가 더 쉬워요. 잘 보세요. 이거 센터잖아요. 센터인데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요? 한 칸, 두 칸 갔죠. 왜냐면 얘가 중근인 거니까. 중근이니까 한 칸, 두 칸 간 거예요. 그럼 왼쪽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칸, 두 칸 가줘야 돼요. 끝.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의 합이 같다고 처리해버리면 좀 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비율 관계예요. 1대 2다라고 하는 비율 관계로 넘어갑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3이 되는 거고 이 변곡점은 뭐냐면 x가 1일 때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평균값 정리 있었어요. 기억나요? 웬만한 3, 4차 함수 그래프는 다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함수를 재해석하는데 반드시 쓰이는 게 뭐다? 평균값 정리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직선이 넘어가면은 새로운 x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gx를 소위 말하는 무슨 스킬로? 내려 스킬로. 여기 있는 이 gx를 내려서 0으로 만들어 버린,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얘를 이렇게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으로. 그러면 gx가 0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f도 g만큼 빼주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f가 아니라 f 빼기 g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f 빼기 g가 되더라도 그 만나는 교점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그대로냐면 변곡점의 위치까지 그대로입니다. 변곡점의 위치까지 그대로 가요. 즉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내가 현재 몰라요. 이런 느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F의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은 얘가 지금 관통하고 접하잖아요. 관통하고 접하는 거니까 얘도 관통하고 접해요. 접하는데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 라인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요런 느낌이죠. 요게 f 빼기 g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를
내려 스킬한 만큼, 즉 G가 0이 된 만큼 F도 G를 빼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 빼기 G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뭐다? F랑 G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왜 이 변곡점이 그대로 오냐라는 거죠. 원래 있던 이 변곡점이 왜 그냥 그대로 내려오냐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얘는 왜 그대로 내려오냐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 지금 대충 봐도 3차죠. 지금 3차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3차 함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딴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얘 1차 함수죠. 내가 3차랑 1차랑 연립을 해요. 소위 말하는 얘는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하고 여기 있는 1차식을 MX 플러스 N이다라고 두면은 내가 얘네 둘을 연립을 만약에 하잖아요. 하더라도 어디가 평온하냐면은 이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나머지 1차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 거고 상수들끼리 달라지는 거지 이 2차랑 3차는 평온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의 1분의 b 세근의 합의 나누기 3이다 보니까 2차항의 개수와 3차항의 개수가 변곡점을 결정해요. 그러니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어떻게 오든지 상관없이 얘네만 멀쩡하다면은 변곡점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된다고요. 같은 상황이. 얘가 오른쪽 몇 칸 갔어요? 두 칸, 도합 4칸 갔죠. 중근이니까 두 칸, 네 칸 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칸 가줘야 돼요? 4칸 가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이제 비교 관계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요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다음 타임에 이거 해요. 1대 2다 배워요. 그럼 얘가 2면 4. 바로 탁 넘어가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자, 또 변곡점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프라임의 어디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은 대칭축을 이야기해요.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뭐 3차 함수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현재 변곡점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뭐가 돼요? 프라임의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 즉 증가 감소 바뀌는 지점, 바로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죠.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요? 요 그림이 프라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프라임의 입장에서의 대칭축이 뭐다?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차 함수의 특성상 2'이 0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미적분에서 2'이 0이라고 변곡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은 0인데 좌우 부호 안 바뀌면 또 변곡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을 때리는 순간 무조건 1차가 되기 때문에 3차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 이 프라임이 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맞아? 얘를 또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여기가 바로 뭐예요? 2'이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곧 F 입장에서는 변곡점이구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프라임이 2차 함수인데 축이 1이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F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보통 적분하죠. 얘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적분해야 되고 마이너스 6x 적분해야 되고 1 적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분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도 돼요.
최고차항이 3이죠. 그럼 시작이 뭘로 돼야 돼요? 세제곱으로 시작해요. 근데 축이 1이죠. 축이 1이라는 말은, 대칭 축이 1이라는 말은 변곡점이 1이란 얘기죠. 변곡점이 1이라는 말은 세근의 합이 3이란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바로 꽂아버리려고, 이렇게 바로. 왜냐면 세근의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보세요. 상수항이 여기에 3이 있고 a가 있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3의 x 적분. 그러니까 적분과 변곡점을 잘 섞어 쓰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좀 더 우리가 아는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냥 무지성으로 적분을 한다기보다는 적분하면서도 그렇지, 세근의 합이 3이 돼야 되지. 왜냐하면 변곡점이 1이니까 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냥 막 적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보이잖아요. 한 번 더. 아, 변곡점 맞네. 내가 적분을 잘하고 있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참고용. 변곡점은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도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안 중요해요.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접선이라고 불러요. 요 선. 자, 이때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접선 몇 개 나와요?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찍었어요? 거 봐요. 하나, 둘, 셋. 되셨어요? 또 해볼게요. 또 여기 찍어봐요. 거 봐요. 접선을. 하나, 둘, 셋. 돼요? 여기 해봐요. 하나, 둘, 셋. 요 밑으로. 셋. 되셨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은 접선이 몇 개냐면 3개 나오는 지점이에요. 네, 어딜 잡더라도 3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근데요, 요 노란색 부분 보이죠? 여기 한번 찍어봐요. 아무렇게나 점 찍어봐요. 여기 찍어봐요. 몇 개 나와요? 1개. 더 이상 안 나오죠? 여기 찍어봐요. 1개. 그쵸? 여기 찍어봐요. 1개. 여기 찍어봐요. 1개. 항상 접선이 1개 나오는 지점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보라색 변곡 접선은 몇 개 나오게요? 찍어봐요. 여기. 하나. 보라색 자기 자신. 둘. 여기 찍어봐요. 하나. 둘. 하나. 둘. 맞아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 맞아요? 뭘 제외시켜줘야 되죠? 변곡점은 어때요? 2개 나와요? 변곡점 제외. 그리고 변곡점은 역시나 1개 나와요. 자, 그리고 요 흰 선 위에는 어때요? 3차 함수 곡선 위. 3차 함수의 곡선 위.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아무거나 찍어봐요. 자, 여기 찍어봐요. 접선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맞아요? 여기 찍어봐요. 하나, 둘. 여기 찍어봐요. 하나, 둘. 맞아요? 접선 2개 나오네요. 이것도 뭘 제외시켜줘야 될까요?
변곡점 제외.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이게 뭐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그냥 아는 만큼 더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에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고 적어드리는 거지 뭐 외우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로 변곡점이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